도성의 밤은 늘 죄의 냄새로 가득했다. 횃불이 지나가면 숨겨둔 비밀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그 그림자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팔아넘기었다. 포도청의 야간 단속은 그저 형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밀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밀고의 주인은 항상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날 밤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상단 창고 앞에서 벌어진 소란은 자정이 넘은 후였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고, 창고 안의 상인들은 저마다 변명과 욕설을 내뱉었다.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앙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목을 붙잡힌 한 여자가 있었다. 서유나. 그녀의 이름이 장부에 적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사의 거친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억울함을 외칠 틈이 주어지지 않았다. 주변의 상인들은 눈을 피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녀 편이라고 나오지 않았다. 차가운 쇠사슬이 그녀의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군중 뒤에서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인은 내가 데려간다. 군사들의 손이 멈췄다. 아무도 그 사내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군사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러졌다. 변복 차림의 평범해 보이는 사내. 이 연혼이었다. 연혼은 유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을 보았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두려움 뒤로 무언가 단단하고 깊은 것이 있었다. 죄인의 눈이 아니었다.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연호는 더 묻지 않았다. 권한을 드러내지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걸었고, 유나는 자신이 붙잡힌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직 몰랐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창고 안의 장부는 군사들의 손에 남겼다. 그리고 그 장부 안에 적힌 이름들 중에는 아직 누구도 밝혀낸지 못한 진짜 주인이 있었다. 그날 밤 유나가 몰랐던 것은 하나가 아니었다. 자신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왜 자신을 구한 것인지도,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도. 별궁의 작은 방은 조용했다. 횃불의 빛이 아닌 작은 등불 하나가 방 안을 흐릿하게 비웠고, 그 빛 아래 유나는 자신의 앞에 선 사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평범한 복식, 평범해 보이는 얼굴. 그러나 군사들을 한마디로 멈추게 한 사내였다. 그것만으로도 이 사내는 평범하지 않았다. 연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세자다.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다. 이 방에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다. 유나는 놀라지 않았다. 군사들이 그를 대하는 방식을 이미 느끼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세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의 깊이는 아직 그녀가 짐작하지 못한 만큼 깊었다. 연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일 아침 내 혼인이 공표된다. 유나의 몸이 한 차례 경직되었다. 상대는 외척 정사혁이 밀어붙인 인물이다. 정사혁. 그 이름은 상단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기 꺼두어진 이름이었다. 피 냄새 나는 이름. 누가 그 이름을 지나치게 건드리면 며칠 안에 사라져버린다는 소문이 꽃피었던 이름이었다. 유나의 양부도 그 이름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올라오지 않았다. 연호는 계속 말했다. 그 혼인이 성사되면
세자는 허수아비가 되고 나라의 실권은 정사혁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그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유나는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세자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제안의 진짜 의미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짜 신부가 되어 달라. 서류상으로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 속에 깊은 것이 움직였다. 대신 한 가지를 드려야 합니다. 연혼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제 누명과 제 양부의 죽음. 그것을 밝혀주신다면 그 거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둘은 처음으로 서로를 똑바로 보았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거래였다. 서로를 믿지 않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연호는 잠시 유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유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세자가 오늘 밤 창고 앞에서 자신을 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다. 별궁에서의 나날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안에 팽팽한 긴장이 숨어 있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마주 앉아 연습을 했다. 부부처럼 보이기 위한 연습이었다. 손을 잡는 연습. 시선을 오래 두는 연습. 사람들 앞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거리까지 계산하는 연습. 처음엔 모두 연기였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감정이 하나도 없는 연기였다. 첫날의 연습은 어색했다. 유나는 연혼의 손을 잡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했다. 그녀의 손은 스스로를 지키는 무기였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연호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내밀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반복되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다. 연호는 유나의 손이 잡을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픈 기억을. 그리고 유나는 연혼이 연습이 끝나면 혼자 남는 시간에 유난히 말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등불 앞에서 혼자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는 그의 뒷모습은 세자라는 무거운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냥 외로운 사람의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날 밤 연습이 깊어질수록 둘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다. 유나가 먼저 물었다. 전하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왜 가짜 신부라는 위험한 수를 두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동시에 왜 자신에게 친절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연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창밖을 보았다. 별궁의 밖은 어두웠고 바람이 불었다. 왕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말은 연기 대본에 없던 문장이었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자라는 사람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연혼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왕좌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의 연습은 평소보다 길었다. 그리고 연습이 끝나면 둘은 평소처럼 등을 돌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만 한동안 같은 등불 앞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는 처음과는 달라진 무언가가 있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둘 다 깨달지 못한 채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유나는 한 가지 결정을 했다. 자신이 숨겨온 것을 연혼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유나는 그날 밤 자신이 숨겨온 것을 꺼냈다. 별궁의 작은 방 안에서 등불빛 아래로 낡은 천 조각이 펼쳐졌다. 그 안에는 두 가지 것이 있었다. 하나는 낡은 인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찢긴 기록. 유나의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진짜로 떨었다. 이것은 제 양부가 죽기 직전에 저에게 맡기었던 것입니다. 연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찢긴 기록을 펼쳤다. 그것은 물자 이동 내역이었다. 세자의 출생과 관련된 물자 이동 내역이었다. 공식 기록과 맞지 않는 시점, 지워진 이름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남은 잉크의 흔적들. 연혼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참을 기록을 읽었다. 그리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잉크가 지워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건드었다. 그 자리에는 아직도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사혁의 이름이 있었던 자리였다. 이게 세상에 나가면. 연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유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전하가 무너질 수도, 정사혁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다. 왕실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다. 세자의 출생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었고, 그것은 정사혁이 세자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도, 아니면 정사혁 자신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연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을 떠났을 때 그의 시선이 유나로를 향했다. 이것을 왜 지금 보여주는가? 그것은 질문이었지만 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니었다. 연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유나는 이 비밀을 혼자 들고 있었던 것이었다. 양부가 죽은 그날부터. 그리고 그것이 밀수 혐의의 진짜 이유였다. 창고에서 압수된 장부 안에는 이 기록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었었다. 누군가가 유나를 잡아두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다. 정사혁이 유나를 지워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연호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처음에 유나를 찾은 이유와 지금 이 순간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가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사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전하를 믿어야 합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비밀을 연혼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목을 내밀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만약 연혼이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버린다면 유나는 끝이었다. 그리고 연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약점을 맡겼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약점을 맡겼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정사혁만의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세자의 출생과 관련된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정사혁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세자의 신부가 가짜다. 출신이 불분명하다. 상단의 범죄자였다. 궁 안의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그 속삭임은 점점 커져서 결국 대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정사혁은 일부러 유나의 과거를 흘렸다. 밀수 혐의로 붙잡혔던 여자, 신분도 불확실한 여자,
그런 여자를 세자가 신부로 맞이했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대신들은 연혼을 찾아왔다. 전하,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이 알기 전에 조용히 처리하십시오. 이 혼인은 잘못되었습니다. 궁 안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유나가 지나가면 궁녀들은 고개를 숙였고 내관들은 눈을 피했다. 아무도 그녀와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세자빈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날 밤 유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작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양부가 남긴 유품이 다시 들어갔다. 유나는 거울 앞에 섰다. 세자빈의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처음부터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다. 문이 열렸다. 연혼이 들어왔다. 그는 유나의 보따리를 보았다. 떠나려는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의 길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유나는 연혼이 왕이 되는 것을 원했다. 적어도 정사혁보다는. 그리고 그 길에 자신이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연호는 그녀를 붙잡았다. 내가 떠나면 나는 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되고 싶은 왕은 아니다. 유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연혼의 눈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 별궁에서의 시간들이 만들어낸 것. 전하는 왜 저를?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왕좌가 아니다. 연혼이 말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유나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평생 혼자였다. 양부가 죽은 후로는 더욱 그랬다. 아무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좌를 포기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연호는 대신들 앞에 섰다. 맞다. 이 혼인은 가짜였다. 궁이 술렁였다. 대신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정사혁은 뒤에서 미소를 지었다. 세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연호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가짜 혼인이 드러낸 진실은 진짜다. 연호는 유나가 보여준 기록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들 앞에 펼쳤다. 세자의 출생과 관련된 물자, 이동 내역, 지워진 이름들, 그리고 그 사이에 남은 정사혁의 흔적. 정사혁은 선왕 시절부터 왕씨의 물자를 빼돌렸다. 그리고 그 기록을 지우기 위해 이 여인의 양부를 죽였다. 대신들의 얼굴이 굳었다. 정사혁의 미소가 사라졌다. 연호는 계속 말했다. 정사혁이 어떻게 권력을 쌓았는지, 어떻게 왕실을 조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혼인을 밀어붙여 세자를 허수아비로 만들려 했는지. 내가 지킬 것은 왕좌가 아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썩은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다. 정사혁은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갔다. 외척의 권력은 무너졌다. 유나의 누명은 풀렸다. 그리고 연호는 결국 왕위에 올랐다. 화려한 혼례는 없었다. 강요된 자리도 없었다. 다만 두 사람은 조용히 약속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선택만큼은 진짜로 하겠다고. 그날 밤 별궁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가짜 신부였던 여인과 가짜 왕이 되길 거부한 사내는 그제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곳에는 진짜 미래가 있었다. 그날 밤, 별궁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짜 신부였던 여인과 가짜 왕이 되기를 거부한 사내는 마침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선택만큼은 끝내 진짜가 되었지요. 왕좌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왕좌를 감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이 아닌 사람을 택했고 그 선택이 이 나라의 내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